자, 오늘 이 테스트 2죠? 저번에 5번까지 들었나? 응. 자, 오늘 테스트 2, 6번. 자, 볼게. 자, we cannot test for consciousness. 오늘 하는 게 좀 지문들이 어려워서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는 의식이라는 걸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만 더 읽어보고 정리할게. This simple fact has been used to argue that consciousness doesn't even merit being considered a legitimate field of scien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의식을 검증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단순한 사실이고, 이 단순한 사실이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 원형 나왔네. 뭐만 하는데 사용됐다. 그러면 이 단순한 사실이 that 이하라는 걸 주장하는데 사용이 되었대. 그럼 that 뒤에가 뭐라고 돼 있어? 의식은 doesn't even merit. 자, merit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해. 우리가 알고 있지, merit이 장점이라는 단어. 근데 동사로 쓰였을 때는 다시 merit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deserve라는 단어랑 똑같아. 자, 법모를 받아 마땅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근데 항상 뒤에 동명사가 나오고 considering이 아니라 being considered여서 동명사 수동태가 나왔죠. 그러면 고려될 자, 자격이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자, 뭐라고 고려될 a legitimate field of science. 합법적이냐, legitimate가 과학의 분야로 고려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용돼 왔으니까 that 뒤에 내용이 첫 번째 문장인 의식을 검증할 수 없다랑 똑같은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일단 키우 주인공은 의식인 것 같고요. 이 의식은 뭐가 아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뭐에? 과학의 분야로 들어갈 수 없다야. 자, 이 글을 딱 읽었을 때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내가 내용 정리가 되면 앞으로 뒤에 나올 글의 전개 방식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글은 둘 중에 하나야. 의식은 과학의 분야가 아니다 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의식은 아니야, 과학의 분야야 라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글은 빨리 뒤로 가서 뒤집어지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자, 계속 갈게. 딱 이 두 가지만 갖고 가는 거야. 자, science it is argued. 자, it is argued는 빼버리고, science is objective, whereas consciousness is defined as a subjective experienc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과학은 객관적이래요. whereas 반면에 의식이라고 하는 건 정의 내려지는데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정의 내려진다고요. 그럼 이제 또 한번 써볼까? 의식은 뭐라고? 이거는 주관적이잖아.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자, how can there be a scientific study of consciousness? 그래서 how 이런 거를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건 될 수 없다야. 알았지? 봐봐. 누가 알겠어? 이 말은 모른다죠. 이렇게 의문문을 사용해서 부정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 또는 누가 모르겠어는 누가 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there are 이건 있다니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과학적인 의식의 연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도 앞에 내용을 그대로 받았어. 맞아요? 그 다음에 as the philosopher John Shaw relate. relate라는 단어가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말하듯이 날리고 years ago 수년 전에만 해도 과거야 a famous neurobiologist responded to his repeated questions about consciousness by saying
Look, in my discipline, it's okay to be interested in consciousness, but get tenure first.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수년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한 신경생물학자가 자, responded, 반응을 했는데 그의 반복된 질문에 반응을 했대요. 반복된 질문은 이미 앞에 나왔죠. 의식이 과학의 분야야? 이게 지금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자, 그 질문에 응답을 했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의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제 일단 이거야. 자, 뭐래요? 한 신경과학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야. 몇 년 전에. 자, 이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따옴표 안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 여보시오. 이 말이야. Look, in my discipline. 자, 여기 discipline은 학문이니까 신경과학이겠죠? 그러면 나의 학문에서 투부정사 하는 거 상관없어요. 자, 뭐 하는 게 상관없냐면 to be interested in consciousness. 의식에 관심을 갖는 건 상관없다. 상관없다는 괜찮아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식에 관심을 가져도 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역접으로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but get tenure first. 자, 거기 tenure가 밑에 나왔지? 자, 원래는 공무원의 임기를 가리켜요. 그게 종신재직권인데 tenure를 일단 먼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다 조건을 달았잖아. 의식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이거 평생 걸려요. 맞아요? 종신재직권을 가자라는 얘기는 이거 평생 걸릴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한번 생각해봐. 의식에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그거 엄청 오래 걸려요. 이 얘기란 말이야, 지금. 근데 이 얘기를 딱 읽고 감이 딱 여기랑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더 가야 돼.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continuous 계속 이어서 말한대요. 자, 계속 뭐라고 이어서 말하냐면 that이야라고 note 말함으로써 계속 이어갔대. 그럼 이 사람이 한 말이 that 뒤에 또 나오겠네. 맞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in this day and age. 자, 오늘날의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날에. 자, 오늘날에는 you might actually get tenure by working on consciousness.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 자, 과거 몇 년 전에는 의식에 관심을 갖는 게 평생 걸렸어야. 알았죠? 근데 계속 이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오늘날로 넘어온 거야. To this day and age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에는 자, 너는 실제로 평생 재직권을, 종신 재직권을 얻을 수 있어. 뭐 해서? 의식을 연구함으로써. 알겠지?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반대인 거야. 자, 의식을 연구하면 평생 재직권을, 종신 재직권, 평생이라고 해볼게. 종신. 자, 종신 재직권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종신 재직권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이건 과학자라는 소리잖아. 그냥 그래. 맞죠? 그러니까 이 학문 분야에서 얘가 신경생물학자였잖아. 그 신경생물학자로서 어떤 학위나 이따위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글이 앞의 내용과 뒤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야. 알았죠? 이게 바로 글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여기서부터 뒤집어졌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없는 상태로 그냥 있잖아? 해석이 다 됐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그 수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단순해.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하고 그런 걸 비판적 사고라고 한단 말이야. 이 글이 뒤집어질까?
어딘가에서 그냥 끝까지 갈까? 그리고 이게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 그러면 모의고사는 그냥 수직상승이에요. 그런데 그거 생각 없이 단어만 외워가지고는 수능 절대 좋은 점수 얻을 수가 없어요. 너네 그 모의고사 많이 봐서 알잖아. 와, 이건 뭐야? 막 34번 같은 거 문제 읽어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근데 실제로는 모든 걸 다 읽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전개 방식을 아는 사람들은 아, 여기서 뒤집혀졌네? 내가 키워드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뒤집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단 말이야. 자, 볼까요? 그 다음, if so, 만약 그렇다면 that's a real step forward. 여기까지가 이 사람을 한 말이야. 그것은 정말 real, 정말로 step forward. 자, forward는 앞으로고 step이라고 하는 거는 걸음이잖아. 그럼 그거는 엄청난 도약이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의식을 연구해서 종신 재직권을 얻게 되면 그것은 큰 발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뒤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도 모르겠다. 계속 갈게.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좀만 더 가볼게요. The bias against the scientific inquiry into consciousness seemed to be thawing with the realization that while consciousness is subjective experience, the subjective experience either objectively happens or not.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 편견인데, 바이어스는 편견이죠? against 뭐뭐에 반대하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뭐에 갖고 있는 편견이냐면, 과학적인 탐구에 반대하는 편견이야. 뭐에 대한? 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는 편견이야. 이해되는데. 알았죠? 그러니까, 자, 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봐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식을 뭐라고 생각해? 의식은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이. 다시 한번. 의식은 과학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위에랑 정반대말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편견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의식은 과학이 아니야 라는 편견이지. 맞아, 틀려? 맞아요? 다시 한번. 의식은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 그 말은 말도 안 돼라는 편견이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그 편견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녹아내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써라는 단어가 녹아내리답니다. 자,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th the realization that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the realization that 안 읽어도 돼요. 일단은 지금 거기가 전명구니까 일단 한번 읽어볼게. that 이하라는 깨달음과 함께. 알았죠? 이게 좀 복잡한데 한번 볼게. 자, 여기에 the realization이라는 깨달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 그리고 대시 이게 동격 대시예요, 지금. 자, 뒷문장은 당연히 완문이겠고, 그러면 그 완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다 갑자기 여기 while이 탁 튀어나왔단 말이야. while도 접속사잖아. 그래 안 그래? 빨리 묶어야지 여기. 그러면 어디부터 while consciousness is subjective experience까지 일단은 묶어주고요. 그러면 이 대 뒤에 실제 완벽한 문장은 주절은 그 뒤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완벽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여기는 while은 뭐뭐 하는 반면에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경험인 반면. 괜찮아요? 그 주관적인 경험은 either or n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깨달음과 함께. 알았죠? 봐봐. 이거야. 어떤 주관적인, 의식은 주관적인데, 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당연히 주관적이지? 그러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데, 이게, 때때로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하잖아. 그럼 일어났다는 거는 그거는 객관적인 거 아니야?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주관적이지만 이거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그럼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거는 객관성이 있는 거지. 맞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열에 셋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10 중에 셋만 일어났으니까 무조건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도 실제로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깨달음과 함께 이런 편견이 녹아내렸다는 거야. 자, 봐봐. 이 부분 겁나 어렵죠? 안 읽어야 돼. 알았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은 과학이 아니라는 편견이야. 그게 어떻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여기가 지금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뒤집어졌어요. 역적 구도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가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pain is also subjectively experienced. 자, 이제 이게 pain이라, 고통이라는 걸 끄집어냈는데, 고통은 여기서 의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비유야, 비유. 알았어? 그럼,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10의 강도로 봤을 때 나는 7만큼 아파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주관적으로 경험이 되지만 겉담에 나온 이은 고통이겠죠. 고통은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도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과학의 범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돼가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은 이미 여기 읽고 알았어요. 여기 읽고 쭉 보니까 역점을 나타낸 하지만 이런 게 나왔으면 더 편했겠지만 나는 항상 글의 전개 방식으로 모든 걸 풀기 때문에 여기 딱 읽고 바로 보기 봤어. 그래서 키워드에 의식하고 과학이 아닌 걸 싹 다 뺐어요. 그랬더니 정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렇지? 그럼 결국에는 이거 아니야? 의식은 과학이 아니야 아니면 의식은 과학이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지? 얼마나 간단하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1번에는 한번 볼게요. 1번은 왜 안 될까요? 자, research effort across discipline. across는 가로질러서니까 학문 간의 연구 노력이 있다. 의식을 입증하려고 한다고요? 이런 얘기 없었잖아. 2번, 점점 더 불신이 쌓여간대요. increasing distrust in the theories 이론에, 인간의 의식의 이론에. 말도 안 되고. 3번, growing acceptance of consciousness. 의식을 점점 더 수용한다. 뭐로써? 과학의 분야로서.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 2개 다 나온 건 3번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능 출제위원들도 뭔가 봐봐. 단어가 200단어가 넘어가요. 그럼 200단어가 넘어가는 걸 니들한테 다 읽고 이거를 풀라고 얘기하겠냐고. 절대 지들도 못해요. 지들도 못하는 걸 니들한테 하라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출제 의도 자체가 뭐냐면 비문학이야. 비문학이기 때문에 비문학적인 접근을 하라는 거야, 수능 자체가.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그거는 그냥 번역이지. 독해를 하란 말이야, 독해. 그 다음 4번. 복잡한 관계인데, 뭐와 뭐 사이의 의식과 고통 과정이 뭔 소리야. 그 다음에 5번. evidence는 증거죠? impossibility는 불가능성이고, 객관적인 실험이 불가능해. 의식에 대해서. 자, 이거는 거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 7번이요. 단어만 많이 외운다. 단어 외우는 거 필수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단어만 많이 외우면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자, 7번이요. 자, 7번은 그나마 좀 쉬웠죠. 글의 전개 방식이 뭐로 가고 있어? 7번의 글의 전개 방식은 사건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사건의 흐름. 달리 얘기하면 사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으로 봐도 되고, 자, 이런 걸 우리가 일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메시지가. 그 쓰는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았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교훈적이라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일화에서 1화는 다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만 쉽습니다, 글이. 글이 쉽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나는 1화를 읽고 있다. 그럼 여기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 이거는 반복어구로 못 찾아.
알았지? 그래, 전개 방식 중에도 선생님이 일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8개 전개 방식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화도 가끔 나와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지. 자,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자, 1960년 2월 1일입니다. For African American Students니까 4명의 흑인 학생들입니다. 맞죠? 4명의 흑인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이 가게에 들어갔어요. 자, 사기 위해서 school supply. 자, 학교, 그 다음에 용품이죠. 학용품.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자, if their money was good enough to buy school supplies. 그들의 돈이, 자, good enough는 그냥 돈이 좋았다. 아니고 그냥 돈이 많아 충분했다. 뭐 할 만큼 충분했냐면 학용품을 사기에 충분했다면 why not a cup of coffee? they reasoned. 자, why not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긍정이에요. 왜 안 되겠어니까 자, why not은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학용품 사기에 돈이 충분했다면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어때요? 라고 그들은 추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의 흐름으로 분명히 가고 있죠? 자, at 4:30 p.m. 4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they sat at the white only lunch counter. 자, 그들은 앉았는데 white only니까 백인 전용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런치 카운터에 앉았다는 얘기야. 런치 카운터면 뭐 그냥 간식당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4명의 흑인 학생이 등장을 하고 얘네들이 뭐 했어? 백인 전용. 그 다음에 런치 카운터가 뭐라고 그랬죠? 식당? 간이식당. 자, 간이식당에 일단은 여기에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intending to place an order. 자, intend to는 뭐뭐 의도를 갖다죠? 자, place an order 그럼 주문하답니다. 자, place 대신에 push라고 써도 되고 주문할 의도를 가지면서 간이식당에 앉았어요. The four young men sat at the counter until closing. 근데 4명의 이 젊은 여기서 young man이라고 하는데 자꾸 흑인 학생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흑인 학생이 카운터에 앉았는데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어. But were never served. 근데 음식을 절대 제공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알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백인 전용이겠지? 뭔가 인종차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용상? 자, 근데 뭐 했다?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현재까지. 자, the next day, 다음 날, more students sat at the counter. 더 많은 학생들이 그 간이 식당에 와서 앉았어. They too were never served. 그들은 더 많이 절대로 역시 제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도 아마 예측컨대 아마 흑인 학생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as news of the sit-in spread, students returned to the Greensboro, Woolworths, and to other lunch counters across the south. 자, 여기서 sit-i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sit-in이 뭐냐면 연좌농성 이런 거 알아? 같이 앉아있는 거야, 어깨 메고. 그 데모하는 거야, 시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시위라는 겁니다. 연좌농성이, sit-in이. 그래서 이 연좌농성의 소식이 spread, 퍼져 나갔을 때, 여기 spread는 과거야. spread입니다. 동사 변화형. 학생들은 되돌아왔는데, 어디로 되돌아왔냐면, 이 식당, 아까 그 간이 식당에 왔고, 그리고 other lunch counters, 다른 간이 식당들로 얘네들이 되돌아갔어요. 남부 전역에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어떻게 됐어? 점점 더 확산이 됐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뭐가? 연좌 농성이. 농성이라고 하는 건 시위입니다, 시위. 그래서 이 시위가 어디로? 남부 전역으로 확산이 돼 갔다. 자, 이 정도면 눈치챘을 겁니다. 그 다음에 white and black American students alike from New York to San Francisco began picketing Wordsworth in support of the Greensboro Four. 자, 흑인과 화이트 이제 백인의 학생들까지 이제 참여를 했네요. 확산이 돼서 백인과 흑인의
흑인의 학생들이 alike는 똑같이죠. 자,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뉴욕의 샌프란시스코. 자, 뉴욕은 북쪽이니까 북에서 남까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됐어? began picketing. 자,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 알지? 피켓 시위를 시작했어요. 자, 이 우스월스라는 곳을 자, 시위하기 시작했는데 in support of는 뭐뭐를 지지해서죠. 자, 아까 그 그린스보로의 4명의 학생을 지지해서 시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this one act by 4 students, 이 4명의 학생의 이 한 행위가 was the pivotal step. pivotal이라고 하는 건 중추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중추적인 step, 발걸음이 됐답니다. 자,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propel이라는 단어는 propeller에서 알 수 있듯이 propeller 어때?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 나아가게 하다. 추진하다. propelling forward.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요. 자, 뭐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대? What became known. 알려진 것을. 뭐로써?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자, 이게 이제 핵심 어구겠죠? 미국의 시민권 운동이네. Civil Rights Movement니까 자, 미국 시민권 운동으로서 알려진 것의 핵심이 됐다.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시발점이 돼서 미국 시민 운동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주인공 4명, 얘네들 때문에 시민운동권이 생겨난 거야 라는 얘기잖아. 굉장히 간단한 글이었고요. 쉬웠습니다. 제목치고. 자, 1번 볼게요. discrimination, 차별이 just leads to 이어졌습니다. 좀 더 많은 차별로. 말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the Greensboro 4, 그린스보로 지역의 그 4명이 the beginning of a big wave, 큰 파장의 시작이었다. 딱이네. 맞죠? 그 다음에 3번 what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left behind. 미국의 시민운동이 left behind는 뒤에 남겨두다잖아. 그래. 그러면 자, 미국의 시민운동이 뒤에 남겨줬던 것? 에이, 아니지. 시민운동은 맨 마지막 단계지. 시민운동을 통해서 뭐가 이어졌다 이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속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 불신. A major obstacle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이런 말도 없었네. 불신은 장벽이다. obstacle, 장애물이죠. 중요한 장애물인데 시민권 운동의 중요한 장애물이야. 말 안 되고. 5번 the wisdom of the Greensboro 4. 자, 4명의 이 흑인 학생의 지혜가 바꿔놓았다. 사업 관행을 바꿔놨대. 그 다음부터 막 흑인들한테 무언가를 막 팔고 막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8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 12번 자, 12번 글이 괜찮아요. 자, feeling at home is a biological phenomenon because feelings themselves are the product of the human mind and body.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feeling at home에서 at home은 집에서라는 뜻인데 집에서 느끼는 것 이러지 말고요. 집안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다 해서 at home은 편안한이라는 뜻입니다. comfortable.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야. 자, 일단 주인공은 편안함의 감정이네요. 자, 편안함의 감정. 자,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학적인 현상이랍니다. 자, 뭐라고요?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자, 근데 이유를 밝히기를 뭐라고 밝혔냐면 자, feeling themselves니까 감정 자체가 다시 한번 감정 자체가 product가 제품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과라는 뜻도 있어요. 알지? 감정 자체가 뭐의 결과다?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결과다. 그렇죠. 감정도 신체에서 나오기도 하고 정신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생물학이라는 거지. 맞아? 자, 다시 한번. 자, 이유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온다고? 이게 신체에서도 오고 정신에서도 오기 때문에 바로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feelings and emotions evolved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to help us regulate and monitor our internal state in relation to the external environm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feeling과 emotion 그냥 하나로 봤죠, 이 사람이. 자,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화해 왔대요. evolved. over the course of 그러면 뭐뭐 동안에야. over the course of는 동안에. 그냥 for라고 써도 됩니다. 자, 뭐 동안에? 자, millions of years니까 수백만 년 동안에. 맞죠? 수백만 년 동안에, 수백만 년의 진화 동안에 진화해 왔답니다. 자, 그래서 돕습니다. 우리가 regulate and monitor,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감시하는 걸 돕습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또는 투죠. regulate나 monitor 나왔고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걸 도와줍니다. in relation to는 뭐뭐와 관련해서, 외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진화해 왔어요. 오랜 기간. 자, 잠깐 철판 봐. 선생님이 항상 진화는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지? 그냥 해석하지 마. 수능에서의 진화는 항상 뭐야? 생존의 유리. 알았지? 다시 뭐라고? 진화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무조건 생존과 관련돼 있어. 생존의 유리. 내 머릿속에는 하도 이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진화하다 그렇게 나는 그냥 안 읽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에 유리하게 발달해 왔다. 오랜 기간 동안. 자, 그래서 to help를 선생님이 그래서 또는 결과적으로 결국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결국 뭘 도왔냐면 돕다가 나왔잖아. 우리가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게 도왔대. 결국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게 도왔다고. 자,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게 도움을 줬다고. 자, 이제 문법 볼게요. 거기에 일단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to help에.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봐야 되는 게 모든 동사의 밑줄은 1번은 동사 밑줄입니다. 자,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여기가 진짜 동사, 정동사 자리냐 아니면 가짜 동사 자리냐 여기를 먼저 봐야 돼. 근데 지금 어떠냐면 to help 앞이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feelings and emotions 주어고 evolved가 동사야. 거기서 이미 끝난 거야, 문장은. 알았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가 돼야 돼? 쓰레기 자리가 돼야 되겠죠? 문장의 품사 중에서 쓰레기는 부사. 맞아요? 그러면 to help,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괜찮아. 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잘 들어. 이제 가끔 독해를 하다 보면 자, 앞에 완문이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가장 이거를 많이 해석을 이거를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해석을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얘도 부사적 용법 맞아요. 알겠죠? 봐봐.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문방구에 간다. 이거는 목적이야. 맞죠? 근데 부사적 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말고 끊어야 돼. 이렇게 앞에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잖아. 그냥 그래. 맞죠? 근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다시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부정사를 결국 뭐뭐 하다, 결국 뭐뭐 하다 해서 동사를 동사처럼 해석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감정이 오랜 기간 동안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를 해왔다. 그 다음 결국
내적인 안정 상태를,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줬다. 자, 이게 훨씬 더 해석이 쉽죠. 봐봐. 근데 이걸 갖다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상해져요, 해석이.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랜 기간 진화해왔다고? 진화가 사람이냐? 말이 안 되잖아. 감정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발달해서 결국에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내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알겠죠? 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anger, fear, sadness, and the other emotions and feelings prime the body for action and help the mind make decisions about what we should or should not do.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anger, fear, sadness, and the other emotion and feeling. 이게 전부 다 뭐야? 다 감정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 데는 그 이유가 다 있죠. 예를 들어, 이게 어디 가슴에 응어리가 져가지고 밖으로 표출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분노를 해가면서 내가 상대방을 밀어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랑, 아, 그럼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분노를 하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상대방이 또 이해를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나왔죠. 준비시키다라고. 몸을 준비시킨대요. 행동을 위해서 몸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돕는데요. 헬프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프라임이 첫 번째, 헬프가 두 번째. 자, 돕습니다. 정신이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about what we should or should not do.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볼게요. 뭐 한다고요? 자, 계속 감정입니다.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감정 때문에 뭐가 돼? 몸이 준비가 돼. 몸이 행동할 준비를 해. 이 감정으로 인해서. 알았죠? 감정으로 인해서 몸이 행동할 준비를 하고, 그럼 몸이 행동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몸 말고, 여기는 신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정신이요. 이 정신은 결정을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 순간에 내가, 생기야 뭐하니? 이 순간에 내가 이 상황, 이 자리를 떠나야 할지, 토껴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릎 꿇을지, 이런 게 전부 다 몸이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게 감정원에서 비롯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감정은 또 정신이 결정을 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다 뭐야? 이거야. 알았죠? 살라고. 알았어? 그래서 그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선사시대나 우리의 조상들이 이미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겠죠.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아, 여기서는 내가 나서서는 안 돼라는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 항상 이 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생존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다음 문법 2번. 자, 이건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진짜 토 나올 정도로. 자,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가 what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뒷문장은 얘가 관계대명사던 의문사건. 다시 한번. 의문사도 있고요, what에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물론 뜻은 다르지만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는 항상 일정합니다. 뒷문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the feeling we associate with home are built on a cognitive foundation that we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자, 이 문장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하나로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잘 보세요. feelings하고 we 사이에 that 빠졌죠? 그러면 우리가 집과 연관 짓는 감정은, 다시 한번. 자, 뭐라고요?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집과 연관을 지어요. 다시 한번. 집과 연관을 짓는 감정이야.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feeling at home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너도 펜 들고 필기 좀 하고 정신 좀 차려.
다시 한번. 우리가 집과 연관 짓는 감정은 are built on, 뭐뭐에 기반을 두답니다. 자, based on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인지적인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자, 다시 한번. 이게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여기서 온다는 거죠. A는 B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는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 아닙니까, 대부분? 맞죠? 그의 생각은 뭐뭐라는 집안의 가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A는 B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보통 이 뒤에는 보통 원인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감정을 집과 연관 짓는 건 인지적인 토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근데 이 인지적인 토대가 어디서 오느냐? 제 뒤에 있습니다. We inherited from our ancestors.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인지적인 토대야.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걸 한 단어로 뭐냐? 말해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야 돼. 이게 뭐야? 진화잖아. 그래, 안 그래? 물려받았다는 건 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럼 봐봐. 결국에는 집과 연관 짓는 감정은 진화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그런 인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진화라는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끌고 온 거야. 새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자꾸 어떤 훈련을 하는 게 너희들은 중요하냐면 많이 풀어서 좋은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 모의고사 그 두꺼운 자기스토리를 다 풀었잖아. 이제는 다시 자기스토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는 이걸 해봐. 내려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내려왔다 앞으로 갔다가 자꾸 연관 지어야 돼. 앞에 있는 거에다가. 그게 바로 독해라고요. 그게 바로 비문학을 풀기 위한 접근이고.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수능 못 풀어요. 이건 뭐야? 이러는 순간 아웃이야. 항상 그리고 인과관계 살피고. 그러니까 봐봐. A는 B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A는 B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한 번만 더 생각해봐. A는 B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건 A가 결과하고 B가 원인 아닙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빌트가 맞았느냐? 그럼 3번도 동사 밑줄이야. 똑같이. 3번도 지금 동사 밑줄입니다. 그럼 R 빌트까지 같이 봐야지. R가 지금 동사니까. 그러면 여기는 확실히 R가 R 뒤에 나왔으니까 정동사 자리가 맞다. 그럼 정동사 자리가 나오면 딱 세 개 뭐라고 그랬잖아. 수혜일치, 태, 시제. 맞아요? 그럼 여긴 당연히 무슨 문제야? 태겠죠. 능동태, 수동태. 그러면 빌트 뒤에 목적어 빠졌죠? 자, 목적어 빠졌으니까 당연히 수동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렇게 가고요. 자, 계속 나옵니다. A feeling for home coupled with inclination and ability to build a shelter for our bodies makes for a profound biocultural adaptation. 이 글의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알았죠? 집과 관련 짓는 감정.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글에. 주제를 골라라 했을 때도 그냥 감정이 아니라 집과 연관된 감정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집이라는 건 아주 우리 조상들, 옛날 조상들도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또 나옵니다. 그대로 집과 연관된 감정이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coupled with 당연히 묶여야 되죠? coupled with 묶어야 돼. 어디까지? our bodies까지 묶어줘야 돼. 자, 그래서 coupled with는 뭐뭐와 결합해서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뭐와 결합한 집과 관련된 감정이냐면 inclination, 경향. 그 다음에 ability, 능력. 뭐 하는 능력? build a shelter for our bodies. 우리의 몸을 위해서 shelter는 쉴 곳이잖아. 쉴 곳을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밤 차가운 데서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뭐 나무집이라도 간단하게 짓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거하고 결합된 집과 관련된 감정은
makes for. 자, make for가 도움이 되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makes for 자체가 도움이 되다야.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 머릿속에 있어야 돼. make가 우리가 보통은 타동사라고 알고 있지만 make하고 뒤에 for가 따라 나왔다는 건 make는 자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make, 뭐뭐를 만들자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allow도 마찬가지잖아. allow는 허락하다지만 allow for는 감안하다야. 그렇죠? 자,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심오한 생물 문화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 필요 없어. 자, 일단 집과 관련된 감정은 도움이 되는데 뭐에 도움이 된대? 자, 이건 도움이 된대요. 자, 다시 한번 집과 관련 지은 감정은 도움이 되는데 뭐랑? 생물 문화적인 적응에 도움이 된대. 다시 한번 생물 문화적인 적응. 그러면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는 이 적응이라는 거잖아. 자, 다시 한번 집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감정은 바로 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볼게. 그럼 일단은 4번의 makes도 결국에는 뭐야? 동사 밑줄이야. 그럼 여기가 정동사 자리가 맞느냐? 맞다. 왜냐하면 coupled with가 묶였기 때문에. 맞죠? coupled with부터 시작해서 어디 makes 앞에까지 varies까지는 묶였어요. 그러면 a feeling이 주어고 그 다음에 makes for는 당연히 동사겠죠. 정동사 자리겠네. 그럼 이제 뭐 봐야 돼? 수태시 봐야 되는데 주어가 feeling이기 때문에 수일체에서 딱 걸렸죠. 그래서 makes 맞다.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적응은 다시 한번 이 적응은 돕는다.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자, in all manner of environment. manner가 방식이라는 뜻도 있죠. 예절 말고 그럼 모든 방식의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far from the African woodlands and savannas. 자, 아주 어디로부터? 아프리카의 woodlands, 어떤 숲이나 그 다음에 사바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바나 뒤에 위치가 나왔는데 위치는 그러면 보자마자 뒷문장 불합문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보니까 the human evolutionary journey first started. 자, 최초의 인류의 진화적인 여정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던. 됐죠? 언제? 6 million years니까 600만 년 전.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자, 주목. 이건 안 쓸 거야. 다시 한번. 집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감정이 아까 생물 문화적인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적응은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사바나에 집 없냐? 아프리카에 그 다음에 숲속에 집 없냐?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감정은 집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생물 문화적인 어떤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적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을 이제 볼 텐데 잘 봐. 일단은 선행사는 앞에 있는 사바나나 우드랜드가 지금 선행사예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 위치가 우리가 불완문하고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불완문이냐 완문이냐를 따질 때 다시 한번 불완문이냐 완문이냐를 따질 때 굉장히 헷갈려요. 일단 첫 번째 주어가 없다. 무조건 불완문이죠. 자, 첫 번째 주어가 없다. 그러면 이건 불완문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예요.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도 나와 있어. 그럼 주어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목적어가 빠진 겁니까? 생각해봐 빨리.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이 동사가 만약에 자동사다. 다시 이 동사가 만약에 자동사다 그러면 이거 완문이에요. 자동사는 1형식, 2형식을 자동사라고 하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동사가 타동사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니까 불합문이겠지. 이해돼안돼? 근데 니네 자동사, 타동사 다 아니? 못 외워요. 그걸 어떻게 외워요? 잘 보세요. 방법이 있어. 그럼 이 사바나가 선행사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이 주어하고 동사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진화적인 여정. 그냥 진화라고 한번 해볼게. 인류의 진화가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갖다가 화면에서 나오니? 나와, 안 나와? 자, 봐요. 자, 그러면 이 선행사 사바나를 갖다가 여기다가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해석해보자. 인류의 진화의 여정이 사바나를 시작했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사바나를 시작했다. 말이 되냐? 사바나에서 시작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인류의 진화적인 여정이 사바나에서 시작하다지. 뭐뭐를 집어넣었더니 말이 돼, 안 돼? 의미에 다 안다. 안 닿지? 그럼 원래 목적어가 없었다는 소리야. 그래, 안 그래? 얘가 핵심이야. 얘를 여기다 넣어봐야 돼. 알았니? 넣었는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면 이거는 원래 완문이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알았지? 근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딱 넣었어. 그랬더니 말이 확 돼. 그럼 원래 이 자리에 얘가 이따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는 소리 아니야. 그냥 그래. 맞지? 그때는 불완문이 된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이거는 너무 잘할 거고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앞에 있는 목적어 끌어당겨요. 이쪽으로. 알았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started에서 문장이 딱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럼 start는 잘 들어. 만약에 start a business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냥 그가 he started 그랬어. 그럼 이 start는 출발하다야. 원문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He started a fire. 이거 불냈다는 소리거든? 알았죠? A business. 얘는 뭐예요? 사업체를 창업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동사란 말이야, start가. 영어에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서 풀 수는 없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여기다 넣어서 뭐뭐를이라고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돼. 그럼 원래는 이거는 원래 자체가 완문이었다는 거야. 넣었는데 말이 돼. 뭐뭐를이. 그럼 이거는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거니까 불완문이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내용만 빨리 정리해볼게. 자, 여기서 편안함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애톰이 맞는데 그 애톰도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알았죠? 왜 feel at home을 갖다가 편안한 감정이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을까? 편안함에다가 왜 집을 끌어들였을까? 그래서 여기서 집과 관련 지은 감정이에요. 이해되니? 그냥 감정이 아니야. 집과 관련 지은 감정은 자, 왜 우리가 사람들이 집과 관련 지어서 왜 감정이라는 걸 만들어냈을까? 알았죠? 그게 이유가 뭐냐면 생존에 도움이 돼서. 알았죠? 생존에 도움이 돼서. 그 다음, 또, 몸이 행동을 준비하게 하고 정신이 또 결정을 하게 해줘서. 알았지? 그리고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 거야. 집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이 감정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인지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화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에는 계속 그 얘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도움이 된다는 자체가 바로 생존에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지? 또, 집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감정은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야? 선생님이 영어에서 어댑테이션 적응이라는 단어 나오면 생존의 유리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잖아. 적응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 봐야 돼. 글을 다 읽었는데 해석이 됐는데 선생님 이거 주제 못 찾겠어요. 그럼 안 돼. 그래서 집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감정이 이 글의 키워드야. 알았죠? 지워도 돼? 넌 필기 다 하고 있니? 지금?
자, 그 다음에, 꽤 오늘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집중 바짝 하고 보셔야 돼요. 빈칸으로 가면 지진 납니다, 오늘. 자, 그 다음 13번이요. 자, there are fascinating effects of group size. 자, fascinating은 매력적인이죠. 그래서 매력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룹의 크기에 매력적인 영향이 있다. 자, 일단 주인공은 영향이 아니라 그룹 사이즈가 그룹의 크기. 자, 얘가 일단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 자, in a dyad or triad. dyad는 둘, triad는 셋. 그래서 자, 2인조 또는 3인조. 그러니까 2명이나 3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2명이나 3명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룹 크기는 에서는 the host. 자, 초대한 사람이니까 주인장이겠죠. 자, 초대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엣지를 갖는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엣지라는 단어가 뒤에 over라는 단어랑 함께 나온다. 다시, 엣지는 원래 가장자리라는 소리야. 또 칼의 날이야. 알았지?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잖아. 가장자리 칼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over는 뭐뭐보다고요. 뭐뭐보다 더의 뜻입니다. over가 그런 뜻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얘는 우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 우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ompetitive edge. 그럼 경쟁 우위. 알았죠? 무슨 말인지? 만약에 상대적 우위가 있다. 그럼 comparative edge over. 알았지? comparative. 그러면 경쟁, 저기 뭐야. 상대라는 뜻이니까. 상대 우위, 경쟁 우위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진짜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주인장이 우위를 가진다. 방문객보다 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룹 사이즈로 2인 또는 3인이 됐을 때는 주인이 뭐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the host is more likely to get his or her own way. get 소유격 own way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답니다. 다시 한번 get 소유격 own way 하고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하답니다. 주인장이 더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다. 자, 그럼 봐봐. 주인장 맘이야. 이 구역에 내가 대장이야. 이 구역에 내가 미친 X야.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역에 내가 짱이라는 소리거든? 홈그라운드라는 소리야. 홈 터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주인이 유리해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앞에 아까 우위를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more는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a business person can strike a better deal by inviting the other person to his or her office. 그러므로 한 사업가가 strike a deal 그러면 자, 어떤 거래를 때리다가 아니라 거래를 체결하다야. 그래서 better가 들어갔으니까 더 나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뭐 해서 상대방을 초대함으로써 그 또는 그녀의 사무실에. 여기서 the other person은 상대방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일 때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래서 그 뒤에는 뭐가 나왔어? 사업의 거래라는 사업의 거래라는 뭐가 나왔어? 근거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bu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but. 자, 바뀌어요. 바뀝니다. 당연하지. 이 글은 소수일 때 더 유리하다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룹의 크기가 주인공이고 여기는 그냥 소수일 때 얘기를 했고 당연히 역접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그룹의 크기가 어때야 돼? 그룹의 사이즈가 당연히 커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런 전개 방식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 다음에 유추가 가능하단 말이야. 봐요. 그러나 그러한 영역의 우위가 30 territorial dominance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쓰라고 나와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서술형으로. 그러한
영역상의 우위가, territory, 영역이잖아, 영토. 그러면 그런 영역상의 우위가 컴마 건너뛰고요. may disappear. 사라질지도 모른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If the group is smaller than 갑자기 그러나 얘기는 갑자기 작아진다? 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2번이죠. 그룹이 3인조보다 더 커질 때니까 smaller가 아니라 larger가 돼야지. 맞아요? 자, 그룹의 크기가 커졌어. 그러니까 뭐 이상이야? 3 이상이 됐을 때는 뭐가 이 우위가 어떻게 된다고? 우위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뒤에 근거를 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볼까요? In public places, 공적인 영역에서 a large group may also inhibit an individual from helping someone in distress.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는 뭔가 소수일 때는 유리하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뭔가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쟤를 우리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거래를 했더니 제가 쫄아가지고 나한테 유리하게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효과적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셋 이상이 되면 우위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자, 볼까요? 자, 큰 그룹은, large 그룹은 inhibit from ing. inhibit하고 똑같은 말은 prevent도 있고 또 뭐 있어? 말해봐. A가 B하는 걸 막다. 많잖아. 자, keep도 있고, prevent도 있고, 또 뭐 있어? prohibit도 있고, 그 다음에 inhibit도 있고, 겁나 많아요. 자, 그 다음, block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 이게 다 막다야. A가 B하는 걸 막다. 금지하다, ban이라는 단어 줬죠? 다 알아, 이 단어? 다 알지? 그래서 뭐가 뭐 하는 걸 막냐면, 한 개인이 돕는 걸 막아요. Someone in distress. 자, distress는 곤경, 슬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슬픔에 처한 누군가를 돕는 걸 막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왔냐면, 자, 그룹이 커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뭘 막냐면 얘가 이제 막는데요. 자, 뭐를 한 사람이 도와주는 걸. 자, 누구를? 곤경에 처한 사람을. 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거 좋은 거야?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소수일 때는 내가 가서 돕는데 한 사람을. 근데 다수가 되면은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걸 방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룹 효과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 more than 50 studies have shown consistently that 50개 이상의 연구가 consistently는 일관적으로죠. 일관적으로 보여줬다는 거니까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 다시 나올 것 같은데 that people are less likely. 여기 less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사람들이 victim은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한 사람 정도 해석해볼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if others are around them. 자,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이야. 그럼 others니까 최소한 3명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돕지 않는데요. 뭐 할 때보다 if they are alone with the victim. 그들이 그 도움을 곤경에 처한 사람과 1대1로 있을 때, alone이니까. 알았죠? 그 사람과 1대1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도울 것 같지 않다. 자, 똑같은 얘기니까 정리 안 하고요. A major reason is that. 그러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지?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knowledge that others are present and available to respond allows the individual to shift some of the responsibility to others.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knowledge가 주어입니다. 자, 문장 복잡하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써볼게요. 자, 얘가 일단은 주어입니다. 대시 나왔습니다. 동격 대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동사는 어딥니까? allows입니다. 여기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를 빈칸이라고 해도 3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빈칸이라는 걸 아는 것은, 자, 본격 대시야. 허락한다. 자, 뭐를 허락하냐면 allow 목적어 to야. 그 개인이 전가하는 걸. 뭐를 전가하는 걸 허락한대요. 뭐를?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니어도 딴 사람이 돕겠지. 자, 그래서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도록 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이 뒤에 내용은 그냥 쓰라고 나와도 써야 돼. 그럼 여기는 그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 일단 써봐, 우리말로. 나 아니어도 딴 사람 있어요. 맞아, 틀려? 맞지? 나 아니어도 딴 사람이 있어요 라고 아는 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어구는 자, 어렵지도 않아요. Others are present and available. 얼마나 괜찮아. 남이 present, 존재하고 이용 가능해. respond는 응답하다니까 돕는 거겠죠. 맞아요? 도와주기 위해 이용 가능하고 존재한다는 걸 알면 내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계속해서 우위가 없어졌죠. 맞아요? 자, 그래서 shift 맞았습니다. The same factor operates in social lofting. 똑같은 요인이 여기서 봐봐. 바로 앞에 major reason 나왔지. 이제 학교 내신으로 잠깐 돌아와서 그 다음에 factor 나왔지. reason과 factor는 똑같은 단어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 이 똑같은 이유가 작동된다. 사회적 태만에서도. 자, lofting은 태만입니다. 자, 태만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이제 뒤로 가볼게요. As the size of a group performing a certain task까지. 자, 주어는 사이즈고 동사가 increase 있습니다. 자, performing은 앞에 있는 그룹을 소식하는 거야. 그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룹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각의 멤버는 tends to work less hard. 덜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게 태만이잖아. 그러니까 lofting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 대충 그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죠. 됐죠? increase 잘 썼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일을 덜 한다. 어때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괜찮아요? 지워도? 어렵지 않았지? 자, 승기야, 너네는 미니 테스트 2까지야? 3까지야? 자, 일단 2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독해 연습으로 갈 거야. 알았지? 내가 보기에는 5월달 안에 진도 다 끝나요. 그러면 수능 특강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빨리 내신 대비 이번에 좀 일찍 들어가서 좀 빨리 합시다. 알았죠? 빨리 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니까 열심히 한번 보자고. 자, 그 다음 14번. 자, American industrialists and their European counterparts were taking capitalism to new levels of innovation and human improvement, resting in part on the cultural conditions that German sociologist and economist Max Weber called the Protestant ethic. 14번 맞은 사람. 틀렸어요? 승계는. 진짜 어려워요, 14번 문제. 14번, 15번이 오늘 아마 진짜 머리 지진 날 겁니다.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정보를 캐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정보에 내가 압도되잖아. 절대 못 풀어요, 문제를. 자, 선생님이 얼마나 쉽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한번 봐봐. 일단은 다 쓰긴 쓸 거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그죠? 산업가. 그리고 그들의 유럽의 카운터파트니까 이것도 유럽의 산업가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산업가들이네. 얘네들이 자본주의를 끌어올렸어요. 뒤에 레벨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혁신의 새로운 차원, 그리고 인간 향상의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대요. 자, 일단 써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미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럽이 나왔는데, 이 산업가들이 뭐 했다고?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했어? 더 끌어올렸다고요. 새로운 혁신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발달시켰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뭐 새로운 혁신, 그 다음에 인간 개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무튼 얘네들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만큼 올라갔대요. 알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새로운 영역까지 끌어올렸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자본주의가 더 급상승했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resting in part on. 자, rest on. 자, 분사 구문입니다. 그리고 rest on이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지? 자, 부분적으로 의존하면서. 뭐에 의존했냐면 문화적인 조건에. 자, 어떤 문화적인 조건이야?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막스 웨버. 이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죠. 개신교 알아요? 자, 미국 애들 어때요? 어디로 청교도들이 했잖아.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의 교회 신교 그거를 믿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미국 가가 저기 아메리카 데리고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의 미국을 세운 사람들인데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막스 웨버라는 사람은 이거를 프로테스탄 신교도 윤리라고 불렀던 문화적인 조건에 의존하고 있대요. 자, 근데 이것이 잘 봐. 컴마 다음에 ing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걸 분사 구문이고 부연 설명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분사 구문의 결과야.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야. 또는 이 꼴이건. 알겠죠? 자, 뭐든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뭐에 의존했냐면 이거에 의존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이거에 의존했는데 뭐에 의존했냐면 자, 신교도 윤리 맞나? 신교? 프로테스탄이라고 써보자. 자, 프로테스탄 윤리에 의존을 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얘네들이 자본주의를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이게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 이 윤리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가볼게요. The spirit of adventure and possibility was signified in the very physical spaces of America, a great stage that could nurture virtue and improvement. 자, spirit은 기운, 영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험심과 가능성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쪽에 쓸게요. 모험심, 그 다음에 가능성. 자, 모험심과 가능성이 나타나 있대요. 자, signify는 represent하고 똑같아요. represent, 나타내다. 잘 나타나 있답니다. 어디에? In the very physical spaces of America. 자, physical은 물리적인이고, space는 공간이야. 그럼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잘 나타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모험심과 가능성이, 자, 봐봐. 프로테스탄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모험심과 가능성이 얘라고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지. 봐봐. 아무것도 아니야. 겁나 어렵게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유럽 애들이 자본주의를 끌어올렸어. 근데 그거는 이 프로테스탄의 윤리에 의존하고 있어. 알았지? 그럼 프로테스탄 윤리하고 작가가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그 새끼는 잘못된 거지, 작가가.
그게 프로테스트 윤리가 바로 모험심과 가능성이라고요. 이해돼 안 돼?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잘 나타났다고? 미국이라는 공간에 잘 나타나 있다고요. 이해돼 안 돼요? 이해 안 돼? 다시 해줘. 다시. 얘네들이 자본주의를 끌어올렸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자본주의가 얘네들에 의해서 끌어올린 건 이것 때문이래. 알았지? 그럼 얘는 뭐냐? 바로 모험심과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라는 공간에 잘 나타나 있다고요. 괜찮아?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컴마는 동격이겠죠? 대단한 단계이다. nurture. nurture는 뭔가 막 길러내는 걸 nurture라고 얘기하죠. 자, 뭐를 길러내? 미덕과 그 다음에 상상을 길러낼 수 있는 엄청난 단계였다고요. 됐죠? 다시 한번. 그럼 모험심과 가능성이 뭐였다고? 이게 뭔가 뭐를 미덕이나 또는 개선 같은 거를 길러냈다고요. 됐어? 자, 계속 간다. 그 다음 In 1893, historian Frederick Jackson Turner delivered this paper. 자, 아무튼 1893년에 역사학자인 이 유명한 사람이 deliver 전달하다고 페이퍼는 논문이죠. 그 논문을 전달을 했는데 이게 논문 이름이야. 어쩌고저쩌고 쭉 가요. At 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아무튼 이 단체에서 논문을 전달을 했대요. 그럼 이제 여기 갑자기 논문이 이제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잘 봐. 그리고 나서 whether or not his thesis that the frontier was the key factor in America's uniquely innovative and democratic character was accurate, the idea itself captured the imagination of generations of scholars and the educated public, becoming very nearly a self-fulfilling account.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읽다가 지친다. 읽다가 지쳐. 자, 봐요.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가보자. 여기 잘 봐. 자, whether or not. 논문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자, whether or not 부터 시작해서 컴마까지. 일단 여기는 나중에 읽어야 돼. 복잡하잖아. 네 줄이야, 네 줄. 그러면 얘는 어차피 부사 상당 어구거든. 부사절이니까 일단은 나중에. 왜? 뜻 자체가 뭐냐면 A이던 B이던 간에. 아니면 그 사람 말이 맞던지 틀리던지 상관없이야. whether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컴마 뒤에 있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컴마 뒤에 있는 걸 먼저 보자고. 컴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그 생각 자체가. 자, 그 생각이 근데 보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퍼오면 돼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알았지? 근데 그 생각이 어쨌다고 캡처는 사로잡았다잖아. 상상을 사로잡았어. 수세대의 학자들과 교육을 받은 계몽전이겠죠? 대중의 상상을 사로잡았어요. 알았지? 자, 봐봐. 우리가 이 생각이 사로잡았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아무튼 뭐 수세대니까 많은 학자들을. 그럼 많은 학자들을 사로잡았다라는 얘기는 매료시켰다는 얘기지. 맞아, 틀려? 얘네들을 갖다가 사로잡았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됐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로잡았다 또는 이해시켰다, 매료시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냥 컴마 다음에 또 뭐 나왔어? 비커밍 나왔지. 분사구문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Becoming nearly, very nearly a self-fulfilling account. 자, self-fulfill. 무슨 말이야? self, 자기 자신. fulfill, 충족하다. 그럼 자기 충족적인 설명이 됐다는 얘기야. 알았죠? 다시 뭐라고요? 자기 충족적인 설명. 자, 쭉. 자기 충족적인은 또 무슨 말이야? 봐봐. 자기 충족적인. 우리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기 충족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맞죠?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설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아무튼 whether 안에 있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이 생각 자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뭔지 이제 whether 안에 들어가죠. whether는 나중에 읽어도 된다니까? 그 생각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읽어놓고 나중에 이 생각이 뭔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가는 거니까. 자, 그 whether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의 테시스는 논문입니다. 논지. 자, 어떤 논지예요? 자, 대은 동격대시입니다. The frontier, 접경지대라고 나왔지? 미국의 접경지대, 서부, 개척지 접경, 변경, 접경지대는 변경지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미국의 접경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은 멕시코와 맞닿아 있잖아. 맞죠? 남부로 가면 또 어디랑 맞닿아 있고 미국이랑 맞닿아 있는 나라가 꽤 돼. 위쪽 북쪽으로 가면 캐나다도 있고요. 알았지? 그런 걸 변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의 접경이 주요한 요인이다. 어디에서? 미국의 독특하게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캐릭터. 자, 어디냐면 봐봐. 텍시스가 주어고 그 다음에 was가 동사야. 그러니까 텍시스 다음에 나온 that부터 시작해서 캐릭터까지 묶어야 돼. 다시 한번. that부터 시작해서 캐릭터까지 묶어야 된다. 다시 볼게. 자, 이 사람이 어떤 논지는 주장이니까 미국의 접경이 주요한 원인이다. 뭐에? 미국의 독특한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특징의 요인이라는 그 논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건 간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예요? 말해봐. 여기서 아이디어는 미국의 접경지대가, 다시 한번, 미국의 접경지대가 원인이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다라는 얘기는 그거 뭐의 원인이야? 미국의 독특한 민주적인 특징. 다시 한번, 접경지대가 미국의 독특한 민주주의 특징. 자,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논문에서. 자, 다시 한번, 미국의 접경지대가, 그러니까 접경지대 때문에 미국이 독특한, 이게 이거의 원인이라며. 다시 한번, 접경지대가 이게 원인이라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미국의 독특한 민주주의가 나타났다는 거잖아. 그냥 그래. 맞지? 이게 이 사람의 논문에서 밝힌 거야. 근데 그 사실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이 주장이 이만큼이 뭐했다? 많은 학자들을 사로잡아서 말대로 됐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알았죠? 다시 한번. 미국에는 접경지대가 많아요. 변방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독특한 민주주의가 생겨났다. 라는 말이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요. 이해돼요? 한 문장 한 문장 하는데 진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잘 봐요. 나중에 선생님 어떻게 풀어가나. 그 다음에 like 이 사람처럼 the philosopher of science. 자, 터너라는 사람은 깊게 영향을 받았대요. 다시 한번, 과학의 철학자라는 이 사람처럼 터너는 영향을 받았는데 evolutionary theory, 진화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자, 아까 이게 터너라는 사람이 말한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을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였지? 그래서 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알았지? 이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은 진화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his thesis, 그의 논문 또는 논지에 따르면 17세기의 셀러, 정착민들, 당연히 미국의 정착민들이겠죠. 17세기의 미국의 정착민들은
in effect, 실제로 빈칸이라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 as는 관계대명사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유럽의 방식은 하지 않았을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자, 다시 봐요. 이 사람의 주장이 그대로 오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이 그대로 오는 거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세기에 미국 정착민들은 빈칸이라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취해야만 했다. 취해야만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도 겁나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벼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막 자본주의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오고 굉장히 막 튀어나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예. 그 다음, 예. 빨간색으로 써볼까? 자, 그 다음, 예.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미국의 접경지대, 지역, 공간 나왔지? 그 다음 이건 됐고요. 자, 이거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만의, 그러니까 미국 유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미국 얘기로 갔고요. 미국만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미국만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미국만의 민주주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독특한데 많은 발달을 거뒀다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거는 미국만의 뭐가 있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얘 때문이고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미국이 그렇게 독특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 말이 맞건 틀리건 간에 이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다 매료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 말이 옳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빌어오자면 17세기 미국의 정착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왜 미국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걔네들이 갖고 있지? 이유는 얘가 얘기한 거야.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저 단어와 저 단어를 합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 모험심, 우리는 해낼 수 있어라는 가능성, 그리고 접경지대라고 얘기하면 뭔가 불모지 막 이런 거 아니야? 만들어진 느낌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세워야 되잖아. 변방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중심이 있으면은 완전 외딴 지역이야. 접경이라고 얘기하는. 가서 인디언이 있으면 인디언이랑 싸워야 돼. 걔네들은. 다른 나라 애들 있으면 다 몰아내야 돼. 굉장히 힘들어요. 나무 다 깎아내고 거기다가 도로 만들고 집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 오늘날 독특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라는 쪽으로 선생님이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여기에 들어갈 말은 모험을 한다랄지,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한다랄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돼. 나는 해낼 수 있다랄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겁나 어려웠어요, 14번. 그걸 찾아야 돼. 자, 1번. 감정적인. 돼요? 2번.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그 다음 3번. 실험적인. 괜찮지 않아요? 뭔가 진취적인. 왜? 새로운 접경지대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세워야 되잖아. 그냥 그래. 모험심. 이런 거 실험적이잖아요. 네 번째. 불리한. 그 다음 easygoing은 천하태평이야. easygoing. 그러면 뭔가 천하태평이야. 그냥 마음이 항상 편안해. 알았죠?
그러니까 뭔가 worry 같은 게 free야. 전혀 걱정 없고 뭔가 한가로워. 이런 게 바로 easygoing이거든. 성격도 뭔가 easygoing 하다 그러면 굉장히 천하태평인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걸 찾으면 experimental이 되는 거야. 별 얘기 아니야. 그냥 앞에는 미국이 자본주의를 끌어올렸는데 그거는 바로 이런 신념 때문이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 윤리라고 하는 거는 부교는 썩어 있었잖아. 그죠? 카톨릭교는 막 썩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그 프로테스탄 정신을 갖고 오면서 막 뭔가 신념, 막 뭔가 근검절약 막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검소함 이런 걸 강조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왔어 미국에. 그러면 모험심이나 가능성 이런 게 없었으면 당연히 미국이라는 나라 세워지지 않았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맞던 틀리건 간에 아무튼 이 접경지대 때문에 미국이 독특해졌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17세기 미국 정착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생겨났답니다. 어때요? 맞지? 자, 그럼 여기는 실험작인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렇게 가야 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글을 요약한다. 그럼 오늘날의 미국이 왜 이런 독특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갖게 되었는가? 제목. 요약을 한다면 미국 사람들의 모험심, 그 다음에 국경에 접간 접경지대라는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얘네들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알았죠? 이거는 그냥 요약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가 그냥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학교에서 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설명하느라 똥줄 탔습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 더 대가리 지진답니다. 자, 15번. 정신 바짝 차려. 15번까지 하면 몇 개예요? 지금 몇 개 했냐? 5개 했어? 15번은 별로 안 어려워요. 16번이 겁나 어렵지. 자, 15번까지만 빨리 합시다. 자, in his famous book, Man's Search for Meaning. 자, 인간은 의미를 찾는다라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 빅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Man's search for meaning. 인간이 의미를 찾는다는 건 the primary motivation in his life. 그의 삶의 주된 동기라고. 됐나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썼대. 자, 뭐라고요? 인간의 의미 추구.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지? 이게 주된 동기라고요. 인간의. 자, 그 다음 he quotes Nietzsche's words. 그는 니체의 말을 quote가 인용하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he who has a why to live for can bear with almost any how. 자, he는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여기서 why는 이유지만 동기죠. 맞아요? 동기라고 해석해야 돼. to live for 살아야 될 동기를 가진 사람은 can bear가 참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알지? 여기서 어떤 방식도 다 참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동기가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 but. 근데 갑자기 뒤집어져요. 자, 그 다음 but then Frankl made a crucial. 이 사람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포인트, 요점을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It's fruitless to try to think in the abstract about what life in general mean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fruitless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이잖아. 과일이 없다는 거니까. 그죠? 무의미하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about what life in general means 인생의 삶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다. 자, 봐요.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건 주된 동기가 맞는데 이 의미를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의미 없다니까 생각하지 말아요. 그죠?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의미 추구는 맞아. 그리고 그건 주된 동기인데 의미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자, 벌써 정답 나온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왜냐면 여기서 뒤집어졌잖아. 그럼 얘가 지금 핵심 아니야? 맞죠? 계속 갈까? 자, the meaning of one's life. 한 사람의 삶의 의미는 오직 discernible하다. 이런 단어요. 밑에 나올 만한 단어 아니야. discern이 식별하다, 분별하다잖아. 그러면 삶의 의미는 인식할 수 있는, 너무 어려워. 알아볼 수 있다. 됐죠? 오직 알아볼 수 있다. 어디 안에서만 within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one's one specific life. 자,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만. 뭐에? 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 안에서만 알아볼 수 있다. 자, 뭐라고요? 다시. 의미는 알아볼 수 있는데 조건이 붙은 거야.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오직 구체적으로만. 끝난 거잖아. 그죠? 봐봐, 여기 봐봐. 추상의 반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그럼 그거의 반대는 구체적인 거잖아. 그냥 그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얘하고 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야. 뻔해, 그래, 전개 방식이. 그럼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는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추상적인 건 뭐고 구체적인 건 뭔지만 찾아가면 돼요, 이제. 알았죠? 계속 갈게요. 자, in the concentration camp에서 근거가 나왔습니다. 사례가. 자, 수용 캠프죠? 집단 수용소. 집단 수용소에서 그가 이렇게 썼어요. We had to learn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furthermore, 더 나아가서 우리는 had to teach the despairing men. 가르쳐야 한다. despair, 절망에 빠진이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건 뭐야? 말해봐. 가르치는 거. 누구를? 자, 그 다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자, 절망에 빠진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구체적인 거죠. 아니, 그렇게 가야지. 얘가 지금 그렇게 뭐만 해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게 구체적인 거라고요. 우리 상식으로 가지 말고 얘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자고. 자, 계속 갑니다. 자, it did not really matter. 중요하지 않다. 자, not이 있고요. 그리고 but이 나옵니다, 뒤에. 보입니까? It did not really matter 다음에 뒤에 but 나오잖아. 그럼 not a but이잖아.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니까 중요한 건 B가 구체적이겠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 What we expected from life. 삶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 써볼게. 보자. 이거는 그럼 이거겠네. 삶에서 기대하는 것.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건 당연히 추상적인 거겠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What life expected from us. 인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다시 이번에는 삶이 우리에게
여기는 다시 삶에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거고,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야. 그러면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구체적인 거겠네. 한번 잘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자,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나는 재벌이 되고 싶어. 나는 야구 선수 되고 싶어. 나는 아이돌 되고 싶어요. 그거는 나의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한 거지. 맞지?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봐봐. 선생님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삶이라는 조건이 딱 주어져 있어요. 삶이라는 딱 주어져. 왜냐면 이거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훨씬 구체적이죠. 얘는 훨씬 더 폭이 넓어요.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은 이 삶 속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어떤 특정한 정확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때? 훨씬 더 구체적이 맞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어거지로 이해했어요. 어찌됐든. 그 다음 갑니다. We needed to stop asking the meaning of life.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걸 멈춰야 합니다. 대신에 자, to 앞에는 needed 빠졌겠죠. needed to think of ourselves as those.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who were being questioned by life. 인생에 의해서 삶에 의해 질문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뭐예요라고 찾는 건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삶의 의미 질문하는 건 멈추라고 그랬으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맞아요? 알았지? 근데 삶에 의해서 삶이 우리에게 삶에 의해서 우리 질문을 받는 거니까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야. 이거는 구체적인 거겠죠. 맞아. 우리는 삶에 의해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구체적인 거겠죠. 자, 그 다음 daily and hourly. 그 다음 our answer must consist. 나 또 나와. not A but B야. consist는 최근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in은 어디에 놓여있다. 맞아? 다시 한번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consist in은 어디에 놓여있다야. 그럼 우리의 대답은 놓여있는 게 아니다. not A but B. 어디에? 대화나 명상에. 다시 한번 대화. 그 다음 명상에. 이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거라고요. 우리의 대답은 대화나 명상과 같은 추상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구체적인 거에 있다. 자, 저거 뭉뚱그려서 정답에 넣어야 돼. 구체적인. 자,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체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는 거야. 볼까요? 1번 진정한 genuine listening attitude, 듣는 태도. 구체적이야? 자, 그 다음 2번 right action,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 뭔가 구체적인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 봐봐, 이거는 대화하고 명상하고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추상적이야. 딱 보면 소극적이야.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야. 배우는 거는 소극적이지. 가르치는 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냐? 절방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는 거잖아. 그치?
봐봐.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많은 상황이 있어요. 수용소에 있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쳤어요. 구체적인 거. 이해됐죠? 그 다음 봐봐.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삶은 뭐야? 수용소의 삶이에요. 환경이 어때? 겁나 고달퍼. 이해했죠? 무슨 지 알았어? 봐봐. 얘는 뭐냐면 수용소에 있으면서 재벌되고 싶다야. 가능하냐? 안 되잖아. 수용소에 있으면서 뭔가 자유를 얻고 싶다. 안 되죠? 근데 얘는 주어진 환경에서 삶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어진 의미에서 삶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이게 구체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괜찮아요. 4번 sincere cooperation 한마디라도 언급됐어? 진정한 협동이라고? 타인과? 안 되잖아. 그 다음 4번 용기래. 압박에 압제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날 용기래. 아니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추론. 이것도 안 되겠죠. 정답은 일단 뭔가 구체적인 행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지진 날 것 같죠, 머리? 자, 여기까지.